자, 오늘은 이 모형 총들을 이용해서 이 실제 총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역사 교실 겸 총기 소개 코너가 되겠습니다. 참 총기 업계의 고인물을 넘어서 화석들이 제 앞에 딱 있습니다. 화석 거의. 지금 이게 실총이었다면은 평균 연령 200년 정도 돼요. 한 170년에서 300년이죠. 300년이죠? 얘는 300년이죠. 얘도 진짜네. 300년이죠. 평균 연령 200년이 넘는 정말 이 아우 참. 근데 실총들은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떤 총들입니까? 예, 지금 총이 4자루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 근데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라고 하고요. 지금 이 놓여 있는 데닉스 더미건들입니다. 데닉스 제품들을 제가 이제 한국의 일부 제품들을 직접 수입해서 유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티미디어 호비스트 채널이죠. 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간단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군이 그 전에 예. 데닉스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데닉스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데닉스라고 하면은 스페인에 메노르카 대형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데닉스라는 그 전문적으로 모조 총기, 그러니까 모형 총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는 약 한 60년이 좀 넘었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원래 발레리아스 제도가 원래 해적들 주 무대 중에 하나고 해서 보석 세공 뭐 이런 총기 만들고 정밀한 보석 그러니까 세공 원래 해적들 돈 세탁해주면 되네. 예. 그런데 특화된 지역이라 그 지역의 풍토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이런 전통적인 특히 나무가 들어가 있는 더미건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해요. 총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군이 쓰던 그 글라디우스 그 저기 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유럽의 뭐 각종 칼들, 창, 도끼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주력은 이런 식으로 플린트락 라이플들이나 아니면 이런 퍼커션 라이플 뭐 혹은 소수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장비들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데닉스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고전 총기 중에 몇 개를 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국군이 17세기, 18세기까지 썼던 영국군의 주력 소총이었던 브라운 베스 라이플이라고 할 수 있죠. 1722년 버전.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플래툰 개원 기자이시자 이 국내에서 머즐로딩 쉽게 전장식 그 고식 총들에는 최고 권위자인 김찬우 개원 기자님. 최고 권위자는 아니고 그냥 뭐 몇 점을 다뤄봤을 뿐인 거고요. 네. 다뤄본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다뤄보다니 실총을 그거. 무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브라운 베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운 베스는 아까 전에 저희 이제 그 김광희 사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1722년에 처음 나온 총입니다. 총 한 6가지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롱랜드 서비스, 뭐 쇼트랜드 서비스, 뭐 드래곤 캐벌리, 시랜드 시 서비스, 뭐 인디안 패턴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지금 데닉스에서 만들어 놓은 요 모델은 1772년형 이게 1793년까지 생산이 됐던 롱랜드 서비스 패턴이라고 하는 총이고요. 여러분 멜 깁슨 나왔던 그 패트리어트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영국군들이 썼던 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은 이제 실총에서는 얘가 길이가 1590mm예요. 160cm 정도 되는 총이고. 아니 그 시절에는 160이 넘는 서양 사람들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죠. 네. 야, 그러니까 총이 이미 자기 키보다 큰데 여기 지금 달려 있는 게 이제 이게 베이어넷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총검인데 이것까지 달아놓으면 거의 한 170, 180 정도가 가까이 그렇죠. 190 가까이. 그러니까 제 키에 거의 육박을 하는, 제 키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가 되고요. 구경은 무려 75구경. 네. 그런데 문제는 강선이 없는 스무스보어 활강총. 활강총이라 사거리는 맥시멈 1mm.
자, 그 다음 타자 켄터키 프라이드가 아니고 켄터키 라이플입니다. 자, 이 켄터키 라이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냥 데닉스 제품은 지금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켄터키 라이플, 이제 옥타본 바렐이 특징이었던 켄터키 라이플이 있고요. 맨 끝에 있는 엔필드 P1853 영국군 소총, 퍼커션 소총이 있고요. 그래서 데닉스 제품 이렇게 세 종류고, 가운데가 약간 좀 디테일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미로쿠라는 실총 회사인데 거기에서 만든 순수 더미건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좀 더 아무래도 이 녀석이 가격도 비싸고 좀 이 데닉스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고급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팔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단종돼서 구하기 힘들고요. 골수 매니아 콜렉터들만 한두 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켄터키 라이플이 켄터키라고 하니까 꼭 압력밥솥에 돼지 기름 넣고 찐 거 같은 그 느낌이긴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죠. 이게 어떤 총이었는지. 켄터키 라이플은 미국에서 탄생한 총이고요. 그 지역별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켄터키 라이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펜실베니아 라이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전 설명했을 때 얘는 머스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라이플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강선이 있는 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종류가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켄터키 라이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경으로 좀 나왔던 총입니다. 그리고 나온 시기는 브라운 베스보다 조금 먼저 나왔고, 사용 시기는 브라운 베스보다 좀 더 오래 사용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실은 사용이 됐던 총입니다. 네. 이야, 이게 원래는 이게 뭐 나라에서 뭐 대량 생산한 게 아니라 그 동네 건스미스들이 사냥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은 프러시아 출신이었던 건스미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식민지 미국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개인이 주문한 총을 만들어 준 게 시초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이제 식민지 시대의 미국인들과 원주민들과 심지어 영국군들도 꽤 애용을 했던 총입니다. 많은 영국군이 이거에 참 저승으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편집장님.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강선이 없는 애와 강선이 있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뭔지 설명 좀. 간단히 얘기해서 이 강선이 없는 거는 정말 사거리가 짧아요. 대부분의 사수들은 이걸로 몇십 미터밖에 사람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반면 강선이 있으면 하다못해 그 구슬로 된 옛날 총알을 납탄을 쏴도 100야드 밖에 있는 사람은 맞춥니다. 그리고 솜씨가 좋은 친구들은 이걸로 200야드 밖에 있는 사람을 맞췄는데, 독립전쟁 때 200야드 밖에 있는 사람이 맞는다는 거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거의 진짜. 장거리 저격수가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m 장거리 저격을 하는 수준의 거의 성공률. 그러니까 단순히 사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밀도도 높아진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 맨 밑에 있는 엔필드 P53인데 이걸 좀 가까이 들고 와봐야겠네. 아이고. 로드가. 자, 요거는 이게 좀 다른 게, 이것만 해도 이 부싯돌을 쇠에 부딪혀서 불꽃을 내서 격발을 하는 플린트락. 화약 접시.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 니플, 영어로 번역하면은 뭔가 흔한 그 니플, 그게 있고 부싯돌 대신에 그 위에 뇌관, 퍼커션 케이블을 껴가지고 격발하는 퍼커션 락 방식입니다. 뇌관식이라고도 하죠. 타관식 내지는. 네. 퍼커션 캡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8연발 홍능 화약총에 있는 그 연질 그 캡에 조용해요. 들어가 있는 연질 캡에 들어가 있는 화약 있죠. 8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화약, 뇌관 역할을 해주는 화약을 이제 퍼커션 캡이라고 하는데, 퍼커션 캡을 여기다 씌워가지고 때려서 구멍에 불꽃을 넣어서 이렇게 메인 화약을, 장약을 발화를 시켜주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뭐 압천후 때 불발효로 사실 실제 생긴 것도 우리 그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죠? 예, 예. 알기 쉽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퍼커션 캡을 그대로 흉내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게, 얘는 여기에 이제 발화를 위해서 쓰는 캡 화약이 하나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얘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얘는 요걸로 하시죠. 이게 네. 좀 네. 정밀하니까. 이게 낫네. 팬이 제대로 구현이 네. 됐거든요. 이 플린트락 머스켓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화약을 여기다 먼저 부어놔요.
그렇죠. 예, 먼저 장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화약을 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닫아 놓는 거예요. 화약이 안 새게끔. 일종의 뚜껑. 네, 이쪽이 뚜껑인 거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가면서 요 금속판을 치고 불꽃. 그러면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90도를 거기다 긁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라이터 네, 같은 거요? 라이터야 라이터. 라이터. 예. 예. 라이터인데 좀 이중적인 라이터인 거죠. 네. 한번 당겨주세요. 그러면 그게 또 열리면서 하는 기믹이 또 보여지니까. 그렇죠. 예. 예. 쏘면 되겠네. 뒤로 예,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벽을 긁으면서 밑에까지 긁으면서 불꽃이 내려가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불꽃이 여기 화약을 점화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장전이 되어 있는 화약을 점화해서 나가는 예. 방식이죠. 되게 번거로운 방식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나름 획기적인 방식이었던 화성에 거죠. 비하면 그렇죠. 화성에 내면 화승총에 비하면. 화승총.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쓰는 총알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 개량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지? 일단 첫 번째로 이 1853년형 엔필드 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강선이 있는 총이고요. 퍼커션. 네, 라이플이죠. 퍼커션은 이거를 때려준다 그래서 아니 퍼커션이고요. 그러니까 퍼커션 네. 라이플이에요. 네, 아까 퍼커션 말씀하신. 라이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머지 총들은 납을 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충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겨 넣어서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비탄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 그런데 이 총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미니에탄이라고 하는 탄을 씁니다. 그 탄을 보면요, 요즘 탄환처럼 생겼어요.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뾰족한- 나름 그 강선에 자기가 탁 맞물려서 그 강선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끔 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캐트리지 탄의 전세대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등장하기 직전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악질적인 탄이었죠. 왜냐면 엄청 물러서 걔가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거의 뭐 몇십 개, 몇백 개 예. 파편으로 이게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윙의 탄을 맞은 사람들은 거의 이상 신체 어딘가를 잘라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덤덤탐 이상의 악랄한 네. 총알이었군요.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거리와 명중률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게 이 가늠자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가늠자도 관계가 조금 있고요. 강선도 관계가 있고 화약도 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화약을 저희가 스모클래스라고 부르는데 무연 화약 말씀이시죠. 근데 무연 화약이 사실 무연이 아니거든요. 연기는 어마무시하게 나요. 얘들에 비해서 좀 적게 흑색 난다는 화약보다 거지. 덜 난다 네. 얘기겠죠. 네. 흑색 화약 중에 그나마 연기가 덜 난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 발을 쏘면 한 15분 정도 앞이 안 보여요. 얘는 세 발을 정도 쏜 다음부터 앞이 안 보여요.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약이 똑같은 정량이 똑같은 양을 쏴도 얘가 파워가 더 세요. 그래서 초탄을 넣고 첫 탄환을 넣고 쐈을 때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을 쏘면 얘는 최대 사거리가 그래도 1200m까지는 나가요. 다만 그 당시 주조 기술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한 5발 정도 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는 알 수 없는 총이 되는 거죠. 가늠이 안 되는. 네. 야, 하여간에 참 뭐랄까 역사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오늘도 이 정말 좋게 얘기해서 희귀하고 나쁘게 얘기해서 괴랄한 하여간 정말 보기 드문 어떤 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야겠네. 여기 지금 미로크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멜 깁슨 나왔던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멜 깁슨이 들고 뛰어다니던 총이 바로 요거고요. 예. 반대로 멜 깁슨한테 열심히 학살당하는 영국군들이 들고 다니던 총이 요거고요. 예. 양대 라이벌이 앞에 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 때 가장 많이 쓰인 총이고요. 이 그죠. NP제는. 예. 영국이 만들었는데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남북이 아주 사이좋게 썼어요, 심지어. 예, 90만 정, 이게 150만 정이 생산된 총인데 그 중에 90만 개를 미국 애들이 썼고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애들이 이걸 헐값에 일본에 넘깁니다. 그래서 막부 말기 시절에 메이지 유신 일어날 때 일본 애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또 이 총을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라스트 사무라이의 나노총입니다. 그렇죠. 라스트 사무라이의 손뻥이 네. 그 사무라이들은 칼 들고 싸우잖아요. 걔네도 다 이거 쐈어. 손뻥이에요, 그거는. 걔네도 안 빠았거든요, 머리가. 그 무슨 영화였더라? 뭐 불타라고 뭐 신선조였나 뭐 무슨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그 막판에 그 관군들 나와가지고 총 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예. 네. 우리 국내 최고의 컬렉션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모영구님은 보셨을 때 컬렉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컬렉터 입장에서 보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희소성과 두 번째는 이제 퀄리티. 근데 퀄리티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기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에어소프트건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종류는 뭐 워낙에 데닉스에서 많이 나와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제가 데닉스를 작업을 몇 개를 해봤어요. 근데 데닉스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나무를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에어소프트 건들은 그 아시아권에서 만드는 거는 필리핀이나 그 동남아시아의 목재를 많이 써서 아, 역시 약간 수종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안 어울리죠. 네, 제일 고가에 팔리는 에어소프트 대존물 중에 GNG 제품들이 생각보다 나무가 좀 별로. 역시 저기 지금 벗겨져 있는. 그런데 나무는 또 괜찮은 게 또 비밤스 예전에는 레드울프라고 했죠. 예.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꽤 괜찮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비밤스 사장님 홍콩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을 때 캐나다에서 나온 역시. 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쪽이나 캐나다 이쪽의 수종들이 들어오는 나무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예. 나무가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괜찮다는 거. 그래서 색감도 작업을 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나무색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슬슬 이제. 두 번째는 금속의 재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강도나 재질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는 블루잉 작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블루잉을 하면 정말 예쁜 금속색이 나오는 게 또 데닉스 제품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뭉개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작업을 하기에 도전 정신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손댈 부분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엔필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미국에 제가 있었을 때 이 3밴드 1853 엔필드를 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총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히스토리칼 그 총기들 중에서 몇 가지들은 그러니까 실탄이나 화약을 구하기 힘든 총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없이 살 수 있는 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엔필드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 3,000발 정도 쐈나? 5년간? 근데 디테일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네. 용케 어깨가 살아남아 계시. 그렇게 쏘고 아 이거. 그게 의외로 반동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샷건 쏘는 정도의 반동? 자, 실제로 데닉스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괜찮은데 디테일. 자세하게 보면은 좀 아쉬움들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좀 하나라고 꽂을 때가 볼수 있죠. 나무인 것도 조금 아쉽고요. 뭐 그래도 가성비는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재들과 그 아재들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인물 총들. 올드건들의 네. 향연이었습니다. 300년, 200년. 그렇죠. 800원이죠, 800원. 800원. 올드건도 아니고. 그렇죠. 조상님 부대기 때. 그러니까. 예.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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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